이제 세 번째 파일인데요. 세 번째 파일에서는 지구, 그 다음에 태양계, 태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우주단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공부할 때는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지식이 처음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외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수학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그러니까 지구의 크기, 태양의 크기, 달의 크기 구하는 거는 수학적인 문제를 같이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외울 점, 좀 많이 흥미가 있으면 금방 외워지는 것들이라서 몇 가지 외울 거 같이 공부하면 이번 단어는 쉽게 시험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저한테 쉽겠지만 여러분들은 좀 어렵겠죠? 하지만 선생님들 믿으시고 동영상 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선생님들, 유광희 선생님이 이 단어 가르쳐줬는데 유광희 선생님이 수업했던 내용 잘 기억하시면 시험을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지구가 둥근 증거예요. 지구가 둥근 증거. 첫 번째, 그 다음 1 해가지고 지평선이 아니라 배의 돛대 얘기해줄게요. 돛대. 배가 지구가 평평하다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어떤 사람이 배를 볼 거예요. 같은 배를 볼 거예요. 그러면 이 배는 이 사람이 볼 때 이렇게 요만한 각으로 보이겠죠? 이 배는 이렇게 해서 요 각이 더 작아지겠죠? 결론적으로 아주 먼 배를 보면 이 각이 아주 작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배가 작게 보여요. 문제는 작게 보여도 배의 아래쪽과 배의 돛대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지구가 평평하다면. 하지만 지구는 실제로 동그랗고 산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볼 때 시선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선이 이렇게 직선으로 되기 때문에 배를 볼 때 여기 있는 배는 돛대부터 보이게 되겠죠. 돛대부터 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배가 배 전체 작은 배가 보이는데 그 작은 배가 돛대부터 보여요. 그래서 지구는 둥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월식. 월식이 뭐냐? 월식은 지구 그림자가 달을 가리는 거예요. 이 보름달이 딱 보이는데 이 보름달이에요. 보름달에 슝 뭔가 이렇게 가려져요. 그러니까 동그라네? 이거 지구 그림자인데? 그림자는 원래 모양을 보여주는 거죠? 지구가 동그랗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북극성의 고도예요. 북극성의 고도가 뭐냐? 지구가 평평하다면 북쪽에 보이는 별은 항상 같은 각도로 보일 거예요. 같은 각도로, 별이. 그런데 북극성은요, 항상 같은 각도로 안 보여요. 신기하게. 왜냐? 지구는 동그랗기 때문에 북극성은 너무 멀리 있어서, 제가 별을 여러 개 그렸지만 한 별이에요. 너무 멀리 있어서 각이 다 똑같아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멀리 있어서 각이 똑같다고 제가 그냥 그린 거예요. 한 별이에요. 북극에서는 90도로 보여요. 하지만 특정 각도에서는 각도가 생겨나죠? 적도에서는 수평하게 북극성이 보여요. 그 소리를 봐서 지구가 동그랗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세계 일주가 있죠? 대표적인 예가 마젤란이죠. 마젤란님께서는 지구 영국과 유럽에서 출발해서, 옛날에는 유럽에서 출발해서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를 돌아서 왔다 갔다, 요 코스만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이렇게 요 코스만. 근데 마젤란이 아니다, 통과하자.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서 남아메리카의 이쪽에 해역을 지나서 태평양을 지나서 이렇게 돌아서 도착을 했어요. 시간이 꽤 걸렸겠죠. 중요한 건 한 바퀴를 돌았죠. 지구가 평평하다면 돌 수가 없죠. 그래서 동그랗기 때문에 세계 일주했기 때문에 지구는 동그랗다. 지구가 둥그렇다. 구형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는 동그랗다는 사실 하나 알아두고, 그럼 지구가 동그랗다는 사실을 기초로 해서 원이라 가정하면 우리는 입체인 공을 생각해야 되지만 입체인 공을 여기에 표현 못하죠? 그래서 평면만 생각할 거예요. 원이라 생각하면 혹은 공이라 생각하면 반지름 R, 레디어스라는 영어의 약자인데 R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R을 최초로 구하신 철학자이자 과학자가 바로 에라토스테네스예요. 그리스의 철학자고 우리는 에라토스테네스. 예전에 저는 이 사람 이름을 주관식으로 본 적도 있어요. 에라토스테네스. 이 철학자가 지구의 크기를 최초로 측정했어요. 기원전 사람인데 측정했어요. 지금 우리는 2013년, 서기 2013년인데 이 사람의 이론을 지금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천재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 크기 측정법을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한데 또 몇 가지 수학적 지식이 필요해요. 첫 번째 지식은 바로 이 각도와 이 각도는 엇각이고 서로 같은 각도라는 사실이 기본이에요. 수학적인 기본. 그 다음에 A 대 B는 C 대 D인 비례식을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태양, 광, 빛이죠. 은 평행하다. 지구는 태양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지구에 도착하는 태양빛은 평행하다는 가정을 가지고 요 세 가지 가정을 가지고 구할 거예요. 뭐 굳이 더 쓴다고 하면 2파이 R은 이게 원의 둘레를 구하는 공식이다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지요. 요거를 가지고 우리는 에라토스테네스가 진짜 이 기본 가정을 가지고 지구의 크기를 구했어요. 보겠습니다. 어떤 사실을 알았냐?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의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여러분들 보이는 화면을 따라 보면 이제 이렇게 드릴게요. 지구의 특정한 지점에서 요곳에서 막대기를 우물을 봤는데 우물을 봤는데 어느 날 태양이 이렇게 태양빛이 와서 보니까 그림자가 안 생겼어요. 그림자가 안 생겼다 하면 직각으로 빛이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직각으로. 어느 곳에서 어느 날 직각으로 빛이 들어오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어느 날, 몇 년 뒤, 혹은 다른 날, 아니면 어떤 사실을 통해서 같은 날, 어느 곳에서 막대기를 세웠더니 같은 날은 평행하게 오는 태양빛에 따라서 그림자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어디는 직각이고 어디는 그림자가 생기니까 지구는 구형이겠구나. 그러면 구형이면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알게 된 거예요.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썼느냐. 원의 한 바퀴와 각도의 관계는 원 둘레와 이 두 지점 간의 거리 관계와 푸는 거예요. 다시 원 한 바퀴 즉 360도와 중심각의 관계는 이 비례식 이 B는 원 둘레와 요 길이를 우리는 호의 길이라고 하거든요. 호의 길이 관계다라는 이런 비례식을 풀 수 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리고서 계산을 시작하셨죠. 열심히.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봅시다. 우리는 이 길이를 L이라고 할 거고요. 여기 측정된 요 각도, 이거 각도 측정할 수가 있죠. 그림자니까.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할 거고요. 세타라고 읽어요. 세타.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는데, 무한도전에 보면 TH 발음이 나요. TH 발음. 그게 이거 세타예요. 세타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둘레를 대문자 R이라고 할게요. 대문자 R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지구의 반지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억각을 이용했어요. 요것과 요건 억각이다. 직각이니까. 억각이다. 중심각은 억각이다. 이용했고요. 비례식 될 거고요. 태양광풍의 조건 사용했고요. 원의 둘레 공식 이용했어요.
이렇게 되겠죠? 한 바퀴 360도라는 각도는 중심각 세타, 이 두 개의 B는 원의 둘레, 파이, 지구의 둘레, R을 호의 길이, L이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리고 비례식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지요. 그래서 파이, R 곱하기 세타는 360도 곱하기 L이 되고요. 대문자 R만 남겨놓으면 대문자 R은 파이 세타를 곱하고 360도 L을 곱한 관계로 지구의 반지름을 구하는 거예요. 순서 볼게요. 에라토스테네스 그리스 고대 철학자이자 과학자고요. 이 사람이 어느 곳에서 그림자가 안 생겼다. 직각으로 들어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똑같은 날 그림자가 생겼다 라면서 이 각도를 알았어요. 이 각도는 억각 관계를 이용해서 지구 중심부로 연결되는 중심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각이 이제 세타가 되는 거예요. 세타. 그 다음에 이 두 가지의 거리를 L이라고 놓고요. 지구 반지름을 대문자 R이라고 놓으면 360도 한 바퀴 돌리는 각도와 중심각은 한 바퀴 도는 거리와 호의 길이, 요 두 지점의 거리가 될 거예요. 각도 때문에 생긴 거리. 그렇게 되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썼고요. 차근차근 직접 쓰셔야 실력이 늘 거예요. 그리고 대문자 R만 남겨놓고 여기 있는 파이 세타를 분모로 내리고 얘는 분자로 쓰면 숫자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구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지구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이고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기원전 사람이 지구의 크기를 측정했고요. 이 측정값은 지금과는 정확하게 다르겠죠? 근데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2013년도에도 배우고 내년에도 배울 거고 후배들도 배울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의 생각과 아이디어 자체가 뛰어나서 그런 거예요. 틀린 계산법을 왜 배우느냐? 아이디어가 뛰어났어요. 억각도 이용했다. 구형이겠구나. 비례식 사용했다. 이런 조건들이 있다라고 해서 뛰어난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 필요가 있고요. 꼭 스스로 구할 수 있길 바라겠어요. 이제 지구의 크기 구하는 거 했으면 태양과 달의 크기 구하는 걸 할 거예요. 태양과 달의 크기는요, 비슷하게 비례식이에요. 여러분들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요 길이와 요 선분과 평행하게 이렇게 그렸으면 이 선과 이 선은 평행하다는 조건하에 우리는 여러 가지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는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와 같습니다. 혹은 직각으로 놔도 똑같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와 같습니다. 한번 잘 모르니까 기울여서 놔줄게요. 요 길이를 소문자 D, 요 길이를 대문자 D, 요 거리를 소문자 L, 요 거리, 이 거리를 대문자 L이라고 하면 작은 D 대 큰 D는 작은 L 대 큰 L. 똑같은 식으로 작은 D 대 작은 L은 큰 D 대 큰 L이에요. 이거 이렇게 곱한 거나 이렇게 곱한 거나 죄송합니다. 이거죠. 결과가 같지요?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두 비례식은 같은 비례식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서 풀 수가 있다는 전제 조건으로 달의 크기를 구할 거예요. 이 방법이 달의 크기 구하는 방법입니다. 볼게요. 달은 어떻게 구하냐? 달이 보여요. 동그랗게 보름달이 보일 때,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기 자석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자석을 딱 놓고 특정한 거리에서 한쪽 눈을 감고요. 엄지손가락으로 자석이 안 보이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했을 때 자석이 안 보이네? 라고 하면 제 눈에서 손가락의 이쪽과
이쪽으로 가는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손가락, 이게 빨간색 자석. 다른 말로 보름달. 우리 교과서에는 홈을 그려놓죠. 홈. 우리 교과서 홈으로 그려져 있어요. 홈 그려놓고 이 홈의 거리를 소문자 D, 달의 진짜 지름을 대문자 D라고 했고, 요 거리 자로 될 수 있어요. 소문자 N. 요 거리 알려져 있어요. 대문자 L. 그러면 비례식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대문자 D, 대문자 D는 어떻게 볼까요? 두 개 곱하면 D 곱하기 L은 작은 D 곱하기 큰 L이 있고, 큰 D는 이렇게 식이 나오니까 달의 크기 구할 수가 있겠죠. 알려진 숫자, 알려진 숫자, 알려진 숫자. 죄송해요. 측정한 숫자, 측정한 숫자. 그 다음에 알려진 숫자. 이렇게 해서 달의 크기를 구해요. 똑같은 방법으로 태양의 크기 구하는데 삼각형의 모양만 달라요. 삼각형의 모양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 선과 이 선은 평행할 거예요. 이게 태양의 크기 구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냐? 여기가 뭐냐? 우리 태양의 크기 구하는 거에 구멍 뚫고 태양의 동그라미가 보이게 하는 그 실험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태양은 이렇게 됐다 크겠죠. 진짜 태양에서 여기서 출발한 빛이 모든 방향으로 가겠죠. 방원이니까 모든 방향으로 가는데 그 중에 여기서 구멍을 향해서 가는 빛이 있을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도 구멍을 향해서 가는 빛이 있을 거예요. 도착하겠죠? 그러면 나머지 요 사이에서도 구멍을 향해서 가면 이렇게 태양이 보이거든요. 이 작은 크기 D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 길이를. 그리고 자로 이 길이도 측정할 거예요. 이거 알려진 길이에요. 알려진 길이. 이거 모르는 길이에요. 그래서 작은 D, 큰 D는 작은 M, 큰 M. 그러면 이제 다시 이거 두 개 곱하면 이런 식이 되고 똑같은 식이 되겠죠? 이렇게 똑같은 식으로 태양의 크기를 구하는 거예요. 전부 다 알려진 숫자를 가지고 혹은 측정된 숫자를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의 크기와 달의 크기 구하는 공식이 똑같다는 사실을 아시면 여러분들은 시험 공부하는데 하나만 공부하고 이론만 딱 보시면 하고 가르쳐주는 숫자를 대입해서 크기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프린트에 손으로 측정하는 각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꼭 보시기 바래요. 손으로 측정하는 각거리. 뭐 한 뼘이다, 주먹이다, 손가락 하나다. 각거리가 다 있어요.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5번 천체 만원경의 구조.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시험 전에 천체 만원경을 직접 보여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험 후에 보여줄 거예요. 시험 후에 날씨가 맑은 날 여러분들은 태양의 흑점을 한번은 보고 졸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태양의 흑점을 보는 기회가 많지 않는데 볼 거예요. 그때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교과서에 기본적인 구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잘 보시고 이런 도구가 있구나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교과서 그림을 기준으로 교과서에는 굴절 만원경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만원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는 이 통을 경통이라고 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부분은 렌즈가 들어있고요. 여기는 대물 렌즈이면서 주로 볼록 렌즈를 사용해요. 그 다음에 이쪽에 렌즈가 이렇게 조그맣게 달려있어요. 우리는 얘를 저반 렌즈라고 해요. 그리고 얘를 받쳐주는 이렇게 어떤 기구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기구를 가대라고 할 거예요. 이 가대는 삼각형 모양의 받침대에 달려있어서 우리는 얘를 삼각대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가대 위에, 경통 위에 대물렌즈, 저반렌즈로 돼서 별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여기에
망원경 하나 더 넣고 얘를 보조 망원경, 다른 말로 찾아내는 거라고 해서 파인더라고 해요. 이게 기본적인 천체 망원경의 구조예요. 이 그림은 꼭 아시고, 이거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경통, 대문렌즈, 저반렌즈, 보조망원경, 가대, 삼각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알았으면 이제 천체 망원경은 이런 망원경도 있지만 우리는 이런 망원경을 굴절 망원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굴절 망원경 말고 거울을 사용하는 반사 망원경도 있어요. 굴절 망원경은 볼록 렌즈를 사용하고요. 반사 망원경은 오목 렌즈를 사용해요. 굴절 망원경은 빛을 굴절시켜서 쓰고요. 이거는 빛을 반사시켜서 써요. 그래서 굴절 망원경과 반사 망원경이 있고, 얘는 길고 얘는 커요.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거 교과서 그림을 보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태양계, 행성, 달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제가 프린트에는 달의 특징, 태양의 특징, 태양계 행성의 특징, 목성의 행성, 태양계 탐사의 역사, 다른 종합 문제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태양부터 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먼저 그림부터 그릴 테니까 칠판을 보시면, 먼저 우리들의 중심부,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요, 태양이 중심이죠. 태양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흑점 표면의 까만 점이고요. 우리 태양의 표면을 광구라고 하죠. 그 다음에 태양의 대기권을 채층이라고 하고요. 홍염이라는 현상도 있고요. 플레어라는 현상도 있고요. 코로나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기타 등등의 각각의 특징들을 아셔야 될 겁니다. 흑점 표면온도가 2000도도 낮은 4000도다. 광구는 6000도다. 채층은 대기권이다. 홍염은 거대한 불기둥이다. 플레어는 폭발 현상이다. 코로나는 태양의 개기 시대 볼 수 있는 대기권의 모습이다. 플레어가 발생하면 지구에 무선통신이 교란되는 현상이 생겨나고, 플레어는 흑점이 폭발할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는 흑점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흑점의 극대기 극소기가 11년 주기로 반복된다가 교과서의 그림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태양의 이런 특징들을 안 상태에서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이 수성이 되겠죠. 수성의 특징 아셔야 되고요. 제가 설명 안 할 거예요. 교과서에 수성의 특징 나와 있어요.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수성 다음에 금성이 있어요. 금성은 제가 강조할 게 하나 있어요. 금성은 온실 효과가 커서 수성보다 더 뜨겁고요. 밤에도 뜨거워요. 수성은 밤에 영하로 떨어져요. 근데 금성은 밤에도 뜨거워요. 거의 400몇 도 정도 뜨겁고요. 온실 효과고, 금성의 크기는 지구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두꺼운 대기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금성 다음에 지구가 있겠죠. 이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우리의 달이 있고요. 제 이름이 상달인데요. 동영상 보고 웃으실 텐데, 제 이름이 상달이죠. 달이 있고요. 이 달에는 크레이터, 다른 말로 운석구가 있고요. 바다와 고지가 있는데, 이 바다는 물이 없어요. 그냥 낮은 곳을 말하고 어두운 곳이에요. 그 다음에 지구 밖으로 화성이 있고요. 목성이 있고요. 토성이 있고요. 천왕성, 화면에 보일지 모르지만 해왕성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들이 중요한데, 토성은 스페셜이 고리가 존재하는 행성이고요. 목성은 가장 큰 행성이고요.
화성은 붉은색 행성입니다. 목성에는 갈릴레이 4대 위성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공부를 하셔야 태양계에 대해서 문제를 적절히 잘 풀 수가 있습니다. 태양계 행성들은 빛을 내지 않고요. 태양빛을 반사해서 나타내고요. 우리가 천체만환경이 아니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토성까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반짝거리는 저기 토성이네 라고 할 수 있어요. 만환경으로 보면 토성의 태도 볼 수 있어요. 불행히도 토성을 새벽에 볼 수 있어요. 요즘에. 새벽에 목성 볼 수 있어요. 밤늦게 목성 볼 수 있어요. 대충 계산해서 밤 10시, 11시경에 떠요. 화성 새벽에 볼 수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불행해요. 그 다음에 천왕성과 해왕성은요, 만환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간신히 봐요, 여러분들도. 예. 그 다음에 토성은 특별해요. 우리 교과서에 보면 토성이 어떤 특징이 있냐? 토성은 밀도가 0.7g/cm. 무슨 뜻이냐? 토성을 담을 수 있는 커다란 물이 있다면 토성은 물에 둥둥 떠요. 예. 토성은 밀도가 작아서 물에 뜬다.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저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겠죠? 여기로 갈수록 태양빛을 받은 온도가 뜨거워집니다. 각각의 행성의 특징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구를 기준으로 이쪽은 내행성이라고 하고요. 이쪽은 외행성이라고 합니다. 지구를 기준으로 내행성, 외행성 나누고요. 또 다른 기준으로 나눕니다. 수성, 제가 밑줄 치는 거, 금성, 지구, 화성은요, 돌로 이루어진 딱딱한 행성이고 지구형 행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요, 가스로 이루어진, 기체 덩어리로 이루어진 행성이고 덩치가 크고 밀도가 작은 목성형 행성입니다. 그래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구별과 내행성과 외행성 구별하실 수 있으면 태양계에 대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태양계는요, 설명할 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기타 참고자료에서 하나씩 읽어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최선일 거고요. 특히 수성, 태양에서 아주 가까운 특징, 금성, 여기 적혀있는 중요한 특징, 지구의 위성 달, 화성도 위성이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목성,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 토성, 태가 있다, 밀도가 0.7로 작다, 천왕성, 해왕성 각각의 특징들을 아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태양계 탐사 역사는 인공위성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인공위성 발사 과정 나로까지 아시면 되겠고, 다른 종합 문제 꼭 푸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시험 잘 보시고요. 교과서에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프린트는 제가 볼 때 80점 정도를 보장해줘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과서와 다른 것까지 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고하십시오.